네, 안녕하세요. 맥머니 한재용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진짜 어려운데요. 오늘만 해도 전체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들은 400개도 채 되지가 않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2000개에 가까운데 아무래도 코스피 기준으로 3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1000포인트 정도 이상에서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은 정말 힘드신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종목들을 AS 하기도 하고 그리고 편입, 편출도 하는 콘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주식시장 환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막 돈이 풀리는 유동성 확대 국면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유동성 축소 국면인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들을 영상에 담아 보았고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앞서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하락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흔들릴까요? 그 이유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긴축 정책과 관련이 있겠죠. 가장 주요한 이유일 텐데 먼저 왼쪽의 자료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에 금리 인상이 반영된 횟수를 보면 2022년 거의 한 3회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소식들은 연내 4회 인상을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양적 긴축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즉 선물시장에 아직 모든 것이 반영되었다고 보긴 이르다는 것이고 그래서 증시 역시 추가 낙폭을 이렇게 가져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 오른쪽 자료인 신흥국과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흥국과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인데요. 원래는 신흥국이라는 특징 자체가 리스크도 크게 가져가고 수익도 좋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죠. 선진국 대비 위험성은 높지만 그래도 성장률을 압도적으로 크게 가져갔어요. 이러한 모든 국면에서 신흥국의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집행이 되었고 유동성이 공급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제 성장률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성장률이 크게 상승을 했고 격차가 별로 되지도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비슷한 수익률인데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를 투자자들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증시가 선호도가 더욱 높아졌고 선진국 증시가 선호도가 높아진 반면에 신흥국 증시는 선호도가 낮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전만 해도 미증시는 매일 우상향 흐름을 가져갔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는 하락세를 가져가는 디커플링 현상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서 비롯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이제 기저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왼쪽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내리막길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미국 10년물과 2년물,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이 차이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것은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유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역시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자료 코스피의 2022년 연간 순이익 예상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간 순이익 예상치가 이렇게 계속 하락 후 횡보 국면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유동성도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컨센서스 전망까지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더 큰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이렇게 컨센서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이에 대한 확신은 시장에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컨센서스에 증시 역시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을 가져간 거예요.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나라의 증시의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투자 계획만 잘 수립한다면 이러한 시장에서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제가 세운 투자 전략은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 업종에 주목을 하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아래의 자료를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의 ROE 추이와 이 PBR, 자기자본 이익률과 주가 순자산 비율, 이 추이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ROE가 높다는 것은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PBR이 낮다는 것은 흔히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코스피의 이 두 지표의 추이를 볼게요. 일단 ROE의 경우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즉 기업들의 실적은 이전과 같은 크게 증가하는 기저효과는 없지만 어느 정도로 좋은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걸 의미를 하고요. 근데 이 PBR을 한번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 국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로 금리 인상 이슈에 유동성이 축소됨에 따라 이익은 변함이 없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실적 턴어라운드 업종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것은 주가 역시 이렇게 바닥에 머무르고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철저하게 이런 종목들에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는 거는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주목받고 이 유동성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애들이 있어요. 본래 컨센서스보다 더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는 빠지는 시기가 온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했고 유동성 효과를 보지 못했던 종목들이 강세를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컨센서스 상향 업종에 투자를 하자,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이 좌측의 자료를 보시면 최근 일주일간의 컨센서스 변화율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반도체, 운송,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선이 조금 눈에 띄죠. 여기서 또 하나 또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일부 업종만이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 대부분의 업종들은 컨센서스가 오히려 하락 국면을 가져가고 있죠. 즉 시장에서도 이제 소수의 종목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전에는 모든 종목이 올랐지만 이제는 종목 선정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EPS 상위 종목들을 한번 봅시다. 이전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 통신, 방산,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 업종이 다수가 분포해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종목을 4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17일, 오늘이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만 7천 원인데요. SK하이닉스 주가가 10만 원을 이렇게 깬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일단 지난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게 이미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다시 반등 흐름을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장의 우려만큼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었고 주가 역시 이렇게 반등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디램 현물 가격 역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고 이는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연결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매출액도 시장의 예상보다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아래의 자료 2022년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규모 이 전망치를 한번 보면 기존 전망보다 최근에 나온 전망이 훨씬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죠. 그러한 만큼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주가 역시 악재를 선반영한 만큼 조금 더 반등 여력이 더 풍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SK하이닉스를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입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이 아래의 LCD TV 패널 가격 추이 자료를 먼저
보고 갈게요. LCD 패널 가격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는 이제 2분기 정도 되면 하락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2분기부터 상승 턴어라운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역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겠죠. 즉 2분기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 역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삼성전자의 WOLED TV 패널 구매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 출시 등 OLED 적용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편입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예요. 1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52,500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예상 실적 대비 PER은 11배, 그리고 PBR은 0.8배 수준이에요. 즉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또한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한국형 패트리엇인 천궁2가 4조 원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경쟁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이에 해외 수주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액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또한 아래 자료를 보시면 매출의 대부분이 이 방산 부분과 항공 엔진 이쪽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산 부분의 매출액은 이러한 이유로 확대가 될 것이고, 항공기의 수요도 어쨌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고 있고 항공 수요도 지금보다 늘어날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항공기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역시 매출액이 더욱 증가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의 가장 큰 두 부분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태광입니다. 앞선 종목들보다 시가총액 규모는 조금 낮아요. 그래도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량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LNG 선의 발주가 계속되고 있고 피팅 소재의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상반기에는 엄청나게 올랐었죠. 근데 이렇게 크게 오르니까 당연히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만큼 강한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 어느 정도 하락 안정화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마진율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 역시 회복세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에서의 매출액 증가 효과를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양 플랜트 사업까지 하는데 여기서까지 호황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 업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가가 지난날에는 아쉬운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업황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다는 거죠. 아래의 자료도 한번 보시면 2022년부터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죠. 이런 종목에 접근을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포트폴리오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꾸준히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더욱 포트폴리오 발전해 가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재웅 파트너였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브 경제TV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변동성 강한 장세에서 확실한 투자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가고 싶은 분들은 이 번호로 투자놀이 또는 한재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함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